지난 주말 맨하탄 미드타운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신호등이 꺼지고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단속 작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단순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역사 등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던 시민권 인터뷰가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2019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소매 업체들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 미드타운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전력 공급을 하는 커네디슨의 변압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약 5시간 동안 도심의 불빛이 꺼졌는데요. 신호등이 꺼지고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도심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화려하던 빌딩은 빛을 잃었고 신호등도 마비돼 거리가 사람과 차로 혼잡합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타임스퀘어 전광판도 화려함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뉴욕 맨해튼 5 애비뉴 서쪽 방향 40스트릿부터 72스트릿 사이의 일대에서 변압기 화재에 따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변압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맨해튼을 지나는 거의 모든 지하철 운행이 3시간 동안 지연됐고 정전 지역에서는 신호등도 꺼져 극심한 차량 정체도 발생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고 타임스퀘어, 록펠러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주요 명소의 불빛들도 일제히 꺼졌으며 브로드웨이에서 상영 중이던 뮤지컬 공연도 취소, 중단되는 등 맨해튼 도심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유세를 중단하고 뉴욕으로 급히 돌아와 전력 공급망의 기계적인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뉴욕 대정전은 발생 5시간 만인 12시 무렵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됐습니다. 한편 이번 뉴욕 대정전은 1977년 7월 13일 뉴욕 대정전이 일어난 지 정확히 42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전은 도심 내 약탈과 방화로 이어져 3억 1천만 달러의 상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단속 작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주도하는 단속 작전은 13일 밤부터 애틀란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도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열대성 폭풍 베리의 영향으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단속 작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작전은 최소 며칠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ICE는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최소 2,000명의 이민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이민자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맷 앨번스 ICE 국장 대행은 이민 판사에 의해 퇴거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추방 명령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고작 3%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속 대상이 된 도시들은 이민자 강제 추방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곳으로 시장들부터 나서 단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심 등 단속 대상 지역 곳곳에서 수백, 수천 명 단위의 반대 시위가 열렸고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ICE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대응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단순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들이 무작정 육로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제3국으로의 망명이 거부됐거나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경유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국으로 대표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육로로 미국 국경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멕시코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제3국에 먼저 망명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이지만 남쪽 국경에 수십만 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은 내일 연방관보에 게재됩니다. 그동안 미국 역사 등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던 시민권 인터뷰가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영주권 신청자 인터뷰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시민권 서류 심사를 이민 기록 전체의 재검토 과정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권 서류 심사 역시 마찬가지 과정으로 과거 기록 검토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실제 시민권 인터뷰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벌금 조회 기록, 돌발 질문, 갑작스런 인터뷰 취소, 서류 재검토, 증빙 서류 제출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이민심사관들이 미국 내에서의 과거 기록과 이민 관련 서류 등이 모두 담겨 있는 기록을 조회해 오래전 기록까지 물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권 인터뷰 심사 강화로 이민서비스국 내에서의 인력 부족과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시민권 서류는 총 71만 1,192건이 적체돼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하원에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등의 취업 이민 대기가 장기화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된 이후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법안에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34명으로 법안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과 랜드 폴 의원 등은 이번 법안에 전문직 취업비자 단속 강화와 간호사 영주권 특별 배정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데 국가별 쿼타가 없어질 경우 간호사들의 영주권 대기 기간이 현재보다 5년에서 7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상원에서는 하원과는 달리 법안의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지의원 확보뿐만 아니라 표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취업 영주권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에 대한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 등 일반 국가들의 영주권 수속 대기 기간은 현재보다 수년씩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6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전철은 주중 81.5%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8%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했습니다. MTA는 이 같은 서비스 개선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8억 3,600만 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지하철 액션 플랜과 뉴욕시 트랜짓의 Save Safe Seconds 플랜으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중 A, D, F와 R 전철의 경우 신호 체계 문제로 주중 30% 이상 연착률을 보이는 등 이용객들은 여전히 서비스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신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친 7번 전철의 경우 정시 운행률이 지난해 61%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MTA는 계속해서 지하철 운행 시 평균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신호체계 업그레이드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뉴욕시경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공권력 조사위원회가 뉴욕시경에 요구한 바디캠 영상 40%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경찰 공권력 남용 조사위원회가 올해 문제가 있는 경관에 대한 조사를 위해 NYPD에 요구한 바디캠 영상의 40%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시민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경찰 공권력 남용 조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100개의 바디캠 영상을 뉴욕시경에 요구했으나 이 중 895개의 영상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바디캠 영상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드 데이비 경찰 공권력 남용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일지라도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 130만 달러로 최고조를 찍었던 뉴욕시 옐로우캡 메달리온 경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13만 대로 떨어져 또다시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에서 진행된 메달리온 경매에서 총 16개 중 3개만 낙찰됐으며 가격도 13만 달러대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경매 시장에서는 한 헤지펀드사가 131개의 메달리온을 개당 17만 달러에 구입했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판매할 경우 가격은 더 떨어지는데 뉴욕시 택시 앤 리무진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 거래 메달리온의 매매 가격은 10만 달러였습니다. 5년 전 우버와 리프트 등 앱을 기반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옐로우캡 기사들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메달리온의 인기가 하락해 메달리온의 가격 거품이 꺼진 것은 물론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년 전 옐로우캡 한 대당 거둔 월 수입은 14,400달러였지만 올해 3월에는 9,100달러로 대폭 줄었습니다. 2013년 3월 뉴욕 시내 옐로우캡 이용 횟수는 매일 평균 50만 회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반면 지난 3월에는 25만 2천 회로 6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 횟수는 하루 평균 77만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한인 1명을 포함해 4명의 옐로우캡 기사들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2019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소매업체들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아마존만의 행사가 아닌 새로운 여름 쇼핑 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파격 할인을 하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처음으로 48시간 행사를 진행하며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을 58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39억 달러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타겟 등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은 노 멤버십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아마존과 경쟁하며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맞춰 타겟은 오늘과 내일 딜데이 프로모션을, 월마트는 어제부터 온라인 올리 서머딜 프로모션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메이시 백화점은 어제까지 매장과 온라인에서 7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베스트바이도 매장과 온라인에서 파격 세일전을 실시했습니다. 바자 보이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홀리데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에 나선 고객은 48%, 백투스쿨 제품 구입을 위해 쇼핑에 나서는 고객은 38%가 될 전망이며 월마트 이용 고객은 44%, 베스트바이는 40%, 타겟은 24%, 메이시 백화점은 18% 등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민 권익단체들은 급습 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이민자 지원실을 비롯한 전국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아이스 요원이 급습할 시 이름, 나이, 출생지 등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사가 발행한 체포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기된 구속영장이 없을 경우 아이스 요원이 집안 내부로 들어오는 건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단체 측은 아이스 요원이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초등학생의 아이폰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베이커스필드에 거주하는 11살 케일라 라모스는 자신의 아이폰 6가 사용 도중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라모스는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에서 불꽃이 튀자 기기를 침대에 던졌고 아이폰은 이불 위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라모스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현재 아이폰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타사 부속품 사용을 자제하고 아이폰을 떨어뜨리는 등 기기에 외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첫 번째 영 프로페셔널 나이트에서 모아진 기금 $1,000를 뉴욕주 한국참전용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2세들의 한인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영 프로페셔널 나이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뉴저지 레오니아시 의원으로도 활동하며 10년째 호보큰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벤자민 최 변호사가 뉴저지 호보큰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판사는 과거 리틀페리 타운 판사를 맡았던 김석영 변호사,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를 역임한 김재현 변호사에 이어 최 변호사가 세 번째로 현직으로는 최 변호사가 뉴저지 전체에서 유일한 한인 판사가 됩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가 로컬 경찰의 이민자 단속과 연방 당국과의 공조를 금지한 뉴저지주 검찰총장의 행정 지침에 반발해 주정부를 연방 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션 카운티는 그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재소자가 입감할 때 출신국 등을 조사하게 되고 만약 불법 체류 신분 등일 경우 이민세관 단속국으로 통보했지만 그리월 주 검찰총장의 지침으로 이민국과의 공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맨하탄 최고급 백화점인 바니스 뉴욕이 로펌과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주 이내에 파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1923년부터 10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바니스 뉴욕은 대표적인 럭셔리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소비자의 쇼핑 트렌드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고가의 임대 비용을 감당하기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영상 2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